스타벅스는 사실 이 업계에 강자잖아요. 굉장히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곳이 경동시장 안에 들어가 있죠. 한 잔,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정가로 경동시장 상인회에 제공하는 그런 상생 협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상생의 모델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평을 좀 일부러요. 한 잔,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정가로 경동시장 상인회에 제공하는 그런 상생 협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상생의 모델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평을 좀 일부러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다시 한번 먼저 이걸 해보라고 말씀드리고요. 비례대표 제도에 관해서 2020년경부터 2024년 2월 오늘까지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말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비교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철학을 담아서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하는 말을 어떻게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지 저는 의문이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중요한 선거 제도가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모두 이재명 대표가 마음을 바꾸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광주 방문해서 5.18 정신 헌법에 담는 거 더 미루지 말고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의 개정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달려있어요. 그리고 헌법이 87년 이후 개헌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시장 방문에서는 그러니까 뭐 좀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것들이 공약으로 낼 게 아니라 지금 바로 그냥 사인해서 정부 여당이 하면 된다. 이걸 왜 공약으로 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정책들은 공약과 동시에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말씀해주셨나요? 대통령실 참모나 장관들께서 양지만 찾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런 입장을 어떻게 말씀드립니다. 공천을 어디 신청하는지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이기는 공천, 국민들이 보시기에 수긍할 만한 공천을 하는 것은 또 당의 문제이고, 그것과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여당에서 위성정당 금지법을 반대했고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을 이번 총선에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말합니다. 틀린 말인 거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이거 시작할 때부터 정의당과 야합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정의당을 뒤통수 친 건 자기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걸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상황이 진행된 상황들을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비례제도에 대한 입장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맛에 맞게 게리맨더링 가는 겁니까? 저는 비례대표 제도를 가지고 게리맨더링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났죠. 거기서 얘기 듣고 바꾼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몇몇의 어떤 정략적인 이해관계로서 5천만이 모두 이 영향을 받는 선거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겁니까? 얼마 전에 정청래 의원이 몰아갔잖아요. 당원 전부 다 투표로 가는 거고. 그때 당연히 병립형 돌아가는 걸 전제로 움직인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럼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뀐 건 뭐죠? 민주당 내부의 정치 싸움이 바뀐 거 말고는 없습니다. 왜 그것에 국민들이 영향받아야 하죠? 왜 국민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바뀌는 것도 철학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서로 간에 어떤 의원 석수를 나눠 먹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은 그러면 모두
이재명 대표가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건가요? 이런 식의 정치를 막기 위해서 저는 4월 10일 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그럼 추가로 확장할 여지는 없으실까요? 가령 준연동형 적용되는 의석수 30석 같은 경우 따로 아직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만 나왔을 뿐이지 우리 원래 선거제는 합의입니다. 아직 저희는 거기에 합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30석이나 40석이나 50석이나 그게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자, 기자님 제가 물어볼게요. 당장 연동제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세 줄로? 복잡해요. 저도 못하겠어요. 알겠지만 그리고 그게 꼭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얘기했다시피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국민들이 몰라도 되는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선거를 자기들끼리만 치려고 합니까?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통한 목표가 뭡니까? 국민의 이익 실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민주당의 이익 실현, 이재명의 이익 실현을 위한 선거 제도입니다.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정기조 전환 강조하면서 죽비를 때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그분은 매번 이렇게 때립니까? 지역 화폐 예산 뭐 얘기하면서 막 그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국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천만 논의가 많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죽비를 때립니까? 저희는 오늘 그러면은 지역 시장 방문하셨는데 관련 공약이나 뭐 따로 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상품권을 쓰는 거 한도를 2배로 늘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그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공약을 내고 공약을 하기 전과 이유가 분명히 다른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공약을 내고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수임 분당선 관련해서 몇몇 분이 좀 얘기를 해주신 걸로 아는데 이렇게 약속드린 것이 좀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직접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날것의 요청들을 많이 하시게 마련이고 그것들이 얼마나 그분들이 절실하게 준비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잘 검토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